당사슬이 없으면 사망한다. 모든 질환은 every disease입니다. 일부 중요 질환은 이런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every disease, 당사슬이 관여한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질환은 일단 당사슬이 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암의 변화도 일반적인 특징도 당사슬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고 원인과 진행에 연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암 치료는 아직 완전히 정복이 되지 않고 있죠. 근데 암이 발견된 시점은 되게 많이 퍼졌을 때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진행에도 연관이 있다고 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암 진행을 억제하거나 재발을 막고 싶거나 다른 암이 생기지 않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당사슬을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의학이 완치하기 어려운 질병이 다수라고 아까 우리 했었죠. 그 이유가 사실은 당사슬을 몰랐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7년 4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Every major, 모든 주요 질병은 directly involves glycans, 당사슬이 직접 관여한다. 2017년 4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근래의 이야기입니다. 당 영양소 결핍과 질병의 연관관계를 공부한 많은 논문들을 보면 암, 류마티스 관절염, 천식 할 것 없이 다 당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이 파란색으로 만노스를 많이 칠해 놓았죠. 만노스는 웬만한 병에 다 결핍이 관여되어 있는 것 같고 특히 우리가 관심이 많은 암에 만노수가 많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혹시 암 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노수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사슬 의학의 중요성을 한 그 출판물에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놨는데 참 정리를 잘 해놓으셔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가 점막 면역의 정상화인데요. 신체 내 점막의 글라이코칼리스층을 정상화시켜서 1차 면역하는 게 당사슬입니다. 그림으로 보시죠. 자, 이렇게 원활한 선몽운동에 의해서 이물질을 제거해 주는 게 당사슬의 역할이고요. 이 점막 분비 물질의 정상으로 산도나 점도를 유지시켜주고 효소 물질 등에 의한 선택적으로 인지하고 흡수 기능을 하고 또 배출을 수행한 이 면역 담당을 이 점막 면역 기능이 한다는 것이죠. 이게 당사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점막에 기생하는 유익 미생물의 정상 증식도 이게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폐가 나왔지만 우리 장내에도 미생물이 많다는 이야기는 웬만한 사람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유익 미생물의 정상 증식, 장누수를 일으키는 유해균을 제거하고 장누수를 막는 정상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것도 결국은 당사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세포 표면의 당사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TSH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입니다. 갑상선이 안 좋아서 조금만 호르몬이 안 나와도 이게 막 분비되죠. 갑상선아 호르몬 좀 빨리 만들어 부족해 하는 것이고 갑상선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돼 있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는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쑥 감소하죠. 그리고 인슐린은 당뇨와 관련된 거 다 알고 계시죠. 이것을 항상성을 유지해주고 조절 시스템을 당사슬이 한다는 것입니다. 당사슬이 망가져 있으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나 인슐린 분비에 있어서의 조절이 안 된다는 이야기니까 나 갑상선 병이 있는데 나 당뇨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당사슬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암세포에 있어서 대식세포의 인지 당사슬 활성화인데요. NK셀이 네이처 킬러셀이라고 암세포를 살상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요걸 활성화시켜주는 게 당사슬이라는 것이죠. 우리 병원에서도 이걸 쓰고 있는데요. 자닥신 이뮤노알파민이라고 암 환자들 배에 맞는 주사 있잖아요. 많이 아시죠? 이게 이 암세포를 죽이는 NK셀, CD8 이런 세포들을 증가시켜주는 주사입니다. 근데 당사슬이 기본적으로 NK셀을 활성화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보조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해독을 하는 문제. 제가 피검사를 해보면은 중금속 중독이 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 호르몬도 요즘 검사할 수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환자들이 확실히 몸에 안 좋으세요. 오죽했으면 저한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실까요? 이 검사해 보면 이런 것들인데 이게 당사슬이 이걸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독소를 빼는 약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당사슬을 생성시켜서 당사슬이 그 세포가 독소를 빼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중추신경 아까 이야기했죠. 치매, 파킨슨 이런 뇌신경 개선도 할 수 있다는 거. 또 요건 좀 흥미있는데요. 우리 천안에 그 다운 증후 환자가 지금 많이 회복되어 갖고 잘 살아가고 있죠. 근데 선천성 당화 결함이 있을 때도 효과가 있겠는가? 당화가 정상화되면 만노수와 퓨코스 같은 것을 잘 주면은 당화 결함이 생기는 병이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건데 물론 유전자 자체를 치료하기는 불가능하겠지만요. 네, 이렇게 당사슬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죽지 않고 늙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 영양소를 공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의 7, 80년 수명을 기대 수명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2세라고 그러네요. 근데 건강 수명은 점점 줄어서 2018년에 64세입니다. 한국인 기대 수명이 이렇게 많아도 생애 마지막 17, 18년은 병으로 골고루 한다. 노후 17, 18년 동안 현실이 이것인데요.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저도 공부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의사로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너무 마음 아프게도 이런 생활을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당 영양소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이걸 두려워하는 것이죠. 무작정 늘어난 수명이 노후 비용을 높여 오히려 노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을 좀 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당사슬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자, DNA 이게 핵인데요. 우리 몸에 60조 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과학자들이 이걸 밝혀냈다는 게 정말 박수를 칠 일입니다. DNA에서 성사짐이 있는데 원본을 주어다가 구겨지면 절대 안 되니까 DNA는 항상 원본을 내주지 않고 복사본을 내주는데 이걸 의학용어로 복제 이렇게 부릅니다. 이 복제된 것을 RNA로 옮겨주는 것을 전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 복사된 설계도를 가지고 RNA가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인 리보솜으로 갑니다. 이게 동글동글한 게 보이죠? 이게 리보솜인데요. 이게 단백질 합성 공장입니다. 여기에 옮겨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앞에다 M을 붙여놨습니다. M이 메신저 또는 뭐 연락책 뭐 이런 것이겠죠. 전달자. 메신저 RNA가 복사된 유전자 설계도를 가지고 단백질 설계도를 가지고 리보솜한테 갑니다. 그 리보솜이 이 단백질 합성 공장이라고 했는데요. 이 mRNA가 가져온 정보를 토대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소포체, 이 동그란 게 돼 있죠. 이렇게 이 소포체를 슬며시 밀어줍니다. 그럼 소포체가 이 단백질을 받은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가 당 영양소를 기반으로 해서 당사슬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걸 만든 다음에 골지체라는 곳으로 보내준대요. 골지가 이탈리아 학자가 발견했나 봐요. 골지체라고 불렸는데요. 효소를 이용해서 이 당사슬을 깎거나 부과하는 트리밍 작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적하는 당사슬을 가진 단백질, 즉 당 단백질을 이 세포 표면에 이동시켜주죠. 이게 10만 개를 배치되어 있으면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3, 4만 밖에 없는 게 현대인들이고 병든 세포는 10,000개 이하밖에 안 되니까 자꾸 몸이 아픈 것입니다. 자, mRNA 백신 이렇게 우리 몸이 단백질 만드는 과정을 활용한 백신이죠.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이 이 mRNA 백신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이 안에 항원 유전자가 빨갛게 보이죠. 이 겉에 있는 게 아까 스파이크 당 단백질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바이러스는 독소죠. 몸에 해로운.
근데 여기에서 항원 유전자만 딱 빼냅니다. 그리고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것은 이게 인체에 무익한 해롭지 않은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해가지고 그 안에 이걸 살짝 넣어줍니다. 이 어떤 종류의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화이자라는 회사에서는 이걸 쓰고 또 모더나에서는 다른 종류를 씁니다. 번호가 다릅니다. 둘 다 아데노바이러스입니다. 해가지고 백신 완제품을 만들죠. 백신을 접종하면 우리 몸에 B세포가 면역세포인데요. 이걸 자극해서 중화항체를 만들어냅니다. 나중에 호흡기를 통해 그 페포의 제2형 페포상피, 줄기세포로 통해서 들어오면은 이걸 딱 가가지고 제거하는 이런 원리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스파이크 당 단백질이 여기서 RNA를 빼내죠. 이게 메신저 RNA죠. 정보를 빼가지고 근육에 딱 넣어주면은 우리 몸이 이거 균이야 하면서 이렇게 스파이크 이렇게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항체를 만들어낸 다음에 만들어 놓고 있으면 비면역 세포가 와가지고 수동적인 항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조금 쉽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죠. 하여튼 코로나 바이러스는 mRNA라는 그 유전자 정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mRNA하고 같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몸에 당 단백질을 만들어 가지고 면역 세포를 자극해서 항원 항체 반응을 이뤄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 사슬이 이렇게까지 코로나 시대에 백신까지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 사슬을 구성하는 당 영양소들이 밝혀졌죠. 과학이 발달해서 하얀색이 만노스 메나테크 제품은 메나폴인데요.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요 모든 장기들이 당사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점점 동그라미 있지만 그 자세히 보면 전부 다 8가지의 당 영양소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에는 이렇게 모든 세포는 당사슬들이 구성되어 있다. 자, 좀 어려운 이야기 끝났는데요.